세제 혜택제를 주면 미국 내에서 채굴 기업들이 많이 또 생겨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미국이 진짜로 해시레이트가 지금보다도 더 프로포션이 커지는 거고. 엄청 늘어날 것 같아요. 그렇죠. 음. 백분종의 전지적 비트코인 스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우와, 대표님 너무 오랜만이에요. 네, 그러네요. 잘 지내십니까? 근데 대표님 생각보다 그 피부가 더 타신 것 같은데. 여기 너무 더워요. 해도 너무 세고. 저희 원래 휴양 가신 거 아니죠? 그러고 싶네요. 아유, 놀고 싶어요. 아, 대표님 저 이름 지금 보셨나요? 아니요? 제 이름은 지금 사토시 영카모토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대표님 아, 발표하셨던 것처럼 제 이름도 바꿔서.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제가 오늘 뗐는데, 여기 맞아요. 크라우드, 그 오디언스들이랑 젖지들은 다들 비트코인 안 가지고 있나 봐요. 별로 반응이 없더라고요. 아, 진짜요? 사실 저희 모두가 다 사토시 나카모토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말을 할 때 그러니까요. 다들 저게 뭔 개소리인가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 너무 민망하셨을 것 같은데. 네, 떨려가지고 아, 그쵸. 많이 떨렸을 혼났네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지금 12개 나라 중에 지금 최종 네, 후보로 선정이 되셨잖아요. 와, 너무 그렇죠. 축하드립니다. 아니, 후후후후후. 최종 우승을 해야 또 더 좋은 야, 건데 이제 오늘 저녁에 발표가 됩니다. 오, 좋습니다. 지금 구독자 2만 명도 달성하셨고, 그리고 비트코인도 그렇죠. 지금 전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 축하할 일이 그렇죠. 너무 많네요. 그러네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네요. 한 번에. 네, 그래서 지금 싱가포르의 열기처럼 비트코인 열기가 진짜 너무 핫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열기 네. 우리나라도 많이 핫한가요? 여기도 많이 핫해요. 아, 지금 장난 아닙니다. 지금 저희 모든 회사 직원분들이, 아, 그때 살걸. 아, 지금이라도 이게 빨리 들어가야겠다. 그러니까요.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펜실베니아 유세할 때 그 총알이 귀를 요만큼 미스해가지고 빗나갔을 때 그때가 사실 매수 타이밍이었는데 아, 그니까요. 그때 샀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요. 아, 참 아쉬워. 그러니까 타이밍 재지 말고 계속 사는 게 제일 좋죠. 그쵸, 그쵸, 맞습니다. 아, 그래서 백근정 대표님을 통해서 이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오랫동안 장기 투자해오신 분들은 지금 거의 뭐 축배를 드시는 상황일 것 같은데 우선 그렇죠. 비트맥스 분들께 축하의 한 말씀 같이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모아나가시는 분들은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면서 드디어 한 7개월 만에 3월 달에 이룩한 신고점, 그때 당시 신고점, 지금은 전고점을 돌파를 해서 기분이 많이 좋으실 거로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기분이 좋고요. 이제 뭐 저는 지금 이제 미국 대통령이 누군지 결정 났으니까 그냥 시원하게 말씀드린다면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서 그것도 뭐 우리나라 대통령도 아닌데 나랑 상관도 없는 일이지만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을 좀 더 응원하셨을 것 같아요. 음.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기분이 좋고,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또는 뭐 다른 자리에서도 아마 미국 대선이 끝나면은 불확실성이 이제 걷히면서 좀 비트코인 가격이 본격적으로 탄력받고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는 말을 여러 번 했었는데 그대로 돼가지고 또 그것도 기분이 좋고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아무튼 기분 좋은 일들이 많은 참 어제와 오늘 이틀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좋습니다. 같이 비트코인 투자하셨던 분들, 쭉 계속해서 비트코인 모아오셨던 분들께 축하한다 말씀드리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우리 페이스 잃지 말고 비트코인을 잘 모아나가는, 스택, 세츠하는 그런 투자자가 네. 됐으면 좋겠어요. 아, 좋습니다. 대표님, 그 세트가 SATS가 사토시의 약자더라고요. 약자이기도 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좋습니다. 대표님, 여기 그 로켓처럼 비트코인이 앞으로 더 우상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앞으로의 이 비트코인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 함께 가늠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 미국 대선이 비트코인 시장에 있어서
왜 이렇게 중요한 건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미국 대선 결과가 비트코인 시장에 있어서 중요하다면 왜 중요하고 또 만약에 뭐 누가 당선이 되던지 상관없다. 뭐 이렇게 반대로 무관하다면 어떤 부분이 비트코인 시장에 있어서 좀 무관할까요? 상관성이 높은 부분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 관련된 공약들을 많이 내놨기 때문이잖아요. 여러 가지 공약들이 있었지만 일단은 저는 중요한 거,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몇 가지가 있는데, 미국이 이번에 그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정치 후원금도 많이 내고, 그 다음에 선거 유세에도 많이 등장을 하면서 이 젊은 층을 많이 끌어모았어요. 근데 이 젊은 층들이 원래는 이제 공화당은 아무래도 좀 기득권 아니면은 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기성세대 이런 분들이 지지를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이번에 이제 일론 머스크 때문에 젊은 세대가 음, 많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거든요. 근데 젊은 세대는 또 우리가 암호화폐와 연관성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 자체도 뭐 도지코인이나 아니면은 이런 탈중앙화된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트위터를 통해서 많은 이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의 어떤 공화당 지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지지가 그냥 암호화폐랑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 일론 머스크가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 정부 효율성 부서를 아마 맡을 거로 예상이 되거든요. 네. 우리가 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트위터에 있는 인력들을 절반을 내보내고 그다음에 지금 회사를 굉장히 쇄신시켜가지고 굉장히 이 프리덤 오브 스피치의 어떤 보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를 다 보고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이제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아, 미국 정부가, 미국에도 이제 관료주의가 엄청 깊게 뿌리박혀 있기 때문에 이 정부 예산의 어떤 이 눈먼 돈이 무시 못합니다. 말도 못하게 막 돈이 막 이해하지 못할 곳으로 막 쓰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일론 머스크가 딱 들어와서 엄청 불필요한 예산들을 다 삭감하고 그다음에 정부 사이즈를 이렇게 작게 만들어줄 거로 예상이 되죠. 그래서 스몰 가버먼트, 작은 정부, 결국 이게 이 자유주의에 아주 입각한 굉장히 좋은 어떤 시스템이거든요. 음, 지금 이제 만약에 해리스가 당선됐으면 완전히 큰 정부로, 더 큰 정부로 갈 뻔했어요. 음, 그러면서 비대해진 관료주의, 비대해진 정부, 그다음에 눈먼 돈,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정부 예산 이런 것 때문에 음, 말도 못하게 돈이 풀리고 이제 비효율적인 곳으로 돈들이 흘러갈 뻔했는데 그게 아마 많이 해결될 수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음, 이게 비트코인의 모토와 완전히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이유를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미래를 위한 투자잖아요. 미래를 위한 저축이자 투자잖아요. 그게 바로 미국이 이제 정부 사이즈를 줄이고 부채를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지금 희생을 해야 돼요. 계속 지금 미래 세대의 부를 땡겨서 지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 식으로 가면은 베네수엘라처럼 나라가 국가 부도 사태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히 뭐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은 공약들 해놓은 거 있으니까 비트코인 가격 좋을 거다. 또는 해리스가 되면은 민주당은 암호화폐 안 좋아하니까 안 좋을 거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단기적인 시각으로 짧은 시각으로 생각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음,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거는 장기적인 미래의 어떤 장밋빛 더 부유한 미래, 더 밝은 미래, 더 좋은 나에게 훨씬 더 번영을 이룩할 수 있는 좋은 미래를 위해서 지금을 희생하고 지금 내가 비싸게 모수 가서 30만 원짜리 그 코스 요리 먹을 수 있지만 그 네.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서 미래에 더 큰 부를 이룩하자라는 그런 이 낮은 시간 선호의 정신으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그 정부가 아주 효율적으로 사이즈가 작아질 거로 기대된다는 점 하나. 음, 그다음에 두 번째,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한 많은 공약들 중에 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놔두겠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네. 그 본격적으로 진짜 아주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에 많이 좋은 영향을 미칠 그런 공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만약에 현실화되면 미국이 비트코인 현재 갖고 있는 거 안 팔고 20만 개 좀 넘나요? 그렇게 되는 비트코인 안 팔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뭐 연간이든 아니면은 뭐 분기별로든 월간으로든 비트코인을 꾸준하게 정부 예산으로 산다라는 거.
그런 게 만약에 현실화되면요, 이거는 정말 아주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이거는 ETF 연초에 ETF 나와서 이제 아이비트 블랙록이 ETF 발행하고 거래하게 하겠다라고 한 거랑 거의 동급의 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하워드 러트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에 헨터 피츠제럴드라는 헤지펀드의 전 CEO였죠. 근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아마 그 정부 효율성 부서와 마찬가지로 이 미국의 정부 부채 규모를 줄여나가는데 일조를 할 그런 부서의 장을 역임할 거로 예상이 되는 분이에요. 켄터 피츠제럴드는 굉장히 유명한 헤지펀드입니다. 미국에서 대규모 대형 헤지펀드고 거기에 이제 CEO였는데 그 미국의 디파트먼트 오브 인테리어라는 부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땅과 뭐 석유 그리고 미네랄 이런 자원들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거기에 있는 이제 미국도 석유 보유국이잖아요. 산유국이잖아요. 그다음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광물 자원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캐내거나 아니면 외국으로 수출하지 않고 있는 중이거든요. 미국이 지금. 근데 그것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산업을 육성시켜서 그것들을 해외에 판 다음에 미국의 정부 부채를 줄여나갈 거로 예상이 되는 분이에요. 그 하워드 러트닉이라는 사람이. 근데 음, 이 사람이 비트코인의 수백만 달러를 가지고 있다라고 자기가 얼마 전에 공개를 아, 했어요. 네네. 자기 개인적으로도 가지고 있고 켄터 피츠제랄드는 지금 비트코인 담보 대출 상품을 내놓는다 공약을 얼마 전에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난리 났었죠.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일론 머스크와 러트닉이 둘이 사진 찍은 게 트위터에 한번 공개가 되면서 테슬라가 아마 비트코인을 지금 막 다른 주소로 막 옮기고 있는 게 아마 하워드 러트닉이 지금 내놓으려고 하는 비트코인 담보대출을 통해서 현금을 좀 유동성을 가져오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 음, 담보대출 시장이 미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나 보다. 이런 썰이 트위터에서 막 유행이 됐었어요. 며칠 전인데. 아, 네. 결국에는 이제 아직까지 그게 뭐 확실하게 사실로 드러난 건 없는데 중요한 건 이제 그건 거죠. 하워드 러트닝이라는 사람이 진짜 디파트먼트 인테리어의 장관이 되거나 뭐 비슷한 자리를 역임을 해서 미국에 있는 여러 가지 광물 자원들, 석유나 아니면 다른 미네랄 자원들을 팔아서 정부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면서 그렇게 번 돈으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가 공약한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자산의 이제 실행 모드인 거죠. 실행 방법, 실행 전략. 네네.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이제 정부 효율성 부서에서 정부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이제 거기에서도 생긴 잉여 자금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사자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고 충분히 거기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헬스케어 쪽이긴 하지만 아무튼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 거로 예상이 되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이제 전략적 비축 자산에 대해서 아예 개수까지 딱 지정을 하면서 아마 비트코인을 100만 개까지 400만 개였나? 비트코인을 아마 100만 개인가 400만 개까지 그 미국 정부가 보유하는 그런 전략을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하기도 했었어요. 음,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목소리를 실을 수 있고 아무튼 예, 트럼프 행정부가 비트코인을 진짜로 미국 정부가 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공약을 실행할 수 있을 거로 저는 좀 기대가 돼요. 그러면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시각. 그 지금은 블랙록이 이렇게 나서가지고 ETF도 발행하고 그 누구죠? 블랙록 CEO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 레리 핑크. 네네, 레리 핑크. 네. 레리 핑크 같은 10조 달러 규모의 자산 운용사가 대표가 나와서 비트코인은 엄청 찬양하는 인터뷰도 많이 하고 하는데도 아직도 이제 ECB 같은 데서는 비트코인을 폄하하는 보고서도 내고 그리고 우리 대중들의 시선도 비트코인을 되게 안 좋게 보는 시선이 여전히 존재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가져가면 그 인식이 확 더 좋아질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기대를 합니다. 아, 네. 저도 약간 언뜻 좀 느끼는 분위기로 조금 민주당이 조금 고소득자, 그리고 고학력자 분들 위주로 좀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좀 화이트 컬러 분들이 많으시고 또 그 공화당은 좀 블루 컬러 위주의 분들이 계셔서 뭔가 이 비트코인 수요에 대한 좀더
민주당에 대비해서는 좀 더 많이 있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아까 첫 번째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뭔가 단순히 비트코인을 뭔가 투자 자산으로서의 확장성으로 보기보다는 뭔가 실제로 정말 작은 정부를 좀 더 확장시켜가는 데 있어서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공화당을 찍어준 많은 유권자들이 제일 음, 많이 바라는 거가 제가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2%대로 낮아지고 있긴 하지만 그것도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뭐 중국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는 걱정은 있지만 만약에 정부를 더 이렇게 정부의 부채 규모를 줄여서 그리고 이제 낭비되는 돈들을 줄여서 이 말하자면 시중에 풀리는 이런 눈먼 돈들을 걷어들이면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잡힐 수 있어요. 음,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되는 거거든요, 결국. 근데 네, 이제 트럼프는 아시겠지만 달러 가치의 보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그거를 잘 했었어요. 그 2016년도 첫 네, 당선됐을 때 네. 달러 가치 그 중국과 러시아 같은 나라들과 무역 전쟁을 벌이면서 달러 가치를 굉장히 높였던 사람이라 말이죠. 음,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만약에 하면은 뭐 고율 관세 때문에 발생하는 물가 상승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의 유치가 오히려 굉장히 공고해지면서 오히려 미국인들의 이 실질 피부로 느끼는 실질 인플레이션은 낮아질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은 미국인들의 소비 여력이 늘어나고 그러면 오히려 경기가 화랑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말씀하신 공화당 유권자들인 블루 칼라들이 제일 많이 바라는 부분인 거죠, 사실 지금. 네, 그죠. 민주당은 말씀하신 대로 화이트 칼라, 그리고 대기업, IT 대기업, 네, 네, 이런 쪽에 이제 친화적인 어떤 모습을 스탠스를 취하다 네. 보니까 계속 저들만 배불려 주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고민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기대하는 부분이 그래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인플레이션 잡아줄 거다. 이런 음, 기대. 네, 맞습니다. 제가 최근에 게임스탑 사가라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거기서 일반 투자자들이 이제 헤지펀드와 이제 맞서 싸우는 그런 내용이 전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네. 모습을 보면서 약간 공화당을 지지하는 블루 칼라 분들의 뭔가 그런 민심이 좀 이해되기도 하고 동감 가기도 하고 겐세를 막 응원하게 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상황 중에 또 일명 레드 스윕이라고 하죠. 지금 상하원 의원도 모두 다 공화당이 지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그만큼 이제 시장에 환희가 찾아올 것 같은데요. 트럼프의 주요 암호화폐 정책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상세하게 안내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일단 그 SEC 의장인 게리 겐슬러를 네, 첫날 바로 해고하겠다. 해고하겠다라고 했었죠. 네. 그리고 만약에 SEC 의장이 그러면은 바뀐다면 아마 헤스터 피어스라는 크립토 맘이라는 별명을 가진 SEC 위원이 있어요. 그분이 위원장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지금 좀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오, 그러면은 이 헤스터 피어스 의원의 그동안 쭉 업적을 보면은 이 굉장히 암호화폐 전체적으로 암호화폐 전체 그 산업에 굉장히 친화적이고 규제 음, 타파를 아주 목소리를 높이는 분이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미국 상원에 계류 중인 뭐 FIT 21 법안이라든지 네. FIT 21은 그 상품과 증권의 기준을 명확히 해서 상품에 들어가는 암호화폐와 증권에 들어가는 암호화폐를 확실하게 구분짓는 그래서 거기에 과세안까지 같이 이제 제한을 하는 거라서 규제의 확실성이 훨씬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예, 음, 그러면은 아무래도 유동성이 지금보다 더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죠. 그것 음, 때문에 이제 암호화폐 가격이 많이 전반적으로 많이 오를 수 있을 거다 이제 기대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SAB 121이 맞는 것 같아요. 음. 미국 하원과 상원에서도 모두 통과를 시켰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거부한 게 있죠. 그러니까 미국의 회계 기준인데 암호화폐를 만약에 기업이 사가지고 보유를 하면 회사 자산으로 보유를 하면 재무제표상에 이제 기타 자산으로 어, 재무제표에 이제 등재가 된단 말이죠.
근데 이 기타 자산이 miscellaneous asset이라고 하죠. 영어로. 이 기타 자산은 가격이 내려갈 때는 장부상에 그 바뀐 가격을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규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자산 가치가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가치대로 회계장부에다가 업데이트를 안 해놓으면은 그거는 이 회계장부 조작으로 판명받아요. 그래서 아, 반드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은 그 바뀐 가격대로 분기 말마다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간 가격도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타 자산은 그게 안 돼요. 그냥 가격이 떨어진 것만 기록을 할 수가 있고 가격이 올라간 거는 장부상 반영을 못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예를 들어 마이크로 스트래테지가 계속 주기적으로 비트코인을 사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을 살 때마다 산 가격이 있을 거고 지금 현재 가격이 있을 텐데 이게 내려간 것만 회계장부에 기록을 하는 거죠. 음, 가격이 올라간 거는 기록을 못 해요. 음, 그러니까 계속해서 회사의 장부 가치가 저평가받는 효과가 있는 거죠. 이제 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이제 직접적으로 공약한 건 없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하원과 상원을 다 통과한 법안인데 굳이 바이든 행정부가 행정명령으로 거부한 거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암호화폐 친화 정책을 공약을 네. 걸었으니까 이걸 다시 승인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와,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사서 장부에 적으면 그게 가격이 올라갈 때마다 분기 말에 이제 올라간 가격으로 이거를 고쳐서 적을 수 있으니 그러면 회사의 이 묵발류라고 하죠. 장부 가치가 올라가고 그러면은 이제 PBR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장부 대비 회사 가치, 가격, 주가. 그게 계속해서 고평가되면서 전반적인 주식시장의 어떤 시가총액이 올라갈 수 있는 효과. 그럼 만약에 비트코인을 사는 기업들도 늘어날 수 있죠. 이제 마이크로 스트레치 같이 뭐 비트코인 사면은 이제 회사 가치가 올라가네, 시가총액이 올라가네, 막 이러면서 음. 비트코인을 사는 기업들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비트코인의 큰 유동성에 들어올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단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거죠. 아, 네. 약간 그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장부를 업데이트할 때 한꺼번에 갈아엎잖아요. 네. 약간 그런 느낌과 또 비슷하네요. 그렇게도 뭐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한 번에 갈아엎으니까 비슷할 수 있겠다.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비트코인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폐지한다라는 언급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음. 이것도 실현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비트코인 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석에서 누구 얘기하면서 했다는 발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음. 공약이 아니라 아, 네네. 비트코인이 이게 그냥 부동산 같은 프로퍼티라고 하기보다는 실생활에서 쓰는 그런 어떤 커런시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건데 네네. 자본이득세를 무는 게 말이 되냐? 자본이득세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했대요. 우리가 원화를 쓸 때도 10,000원을 어디 가서 쓴다 그러면 그 10,000원 썼다고 그것 때문에 자본이득세를 내진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개념으로 본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해준다면 당연히 너무 좋은 일이고 아, 그쵸. 아마 근데 이렇게 할 가능성이 커요. 이 비트코인은 지금은 그냥 1달러를 쓰던 아니면은 5달러를 쓰던 아니면 5천 달러를 쓰던 다 자본이득세가 나오는 텍스가 발생하는 이벤트예요. 비트코인을 판 거기 때문에. 음. 근데 특정 금액 이하로 쓰는 거는 그냥 자본이득세를 면제해주고 아, 금액 이상의 금액을 썼을 때는 네. 예전에 그때부터는 채널에서 한번 소개해 주셨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네네. 음. 지금 이제 법적 정의가 문제거든요. 이제 네, 그쵸, 비트코인을 그쵸. 아마 당장 통화, 커런시 이렇게 정의할 수는 없을 거예요, 법적으로. 음. 아마 FIT 21 법안에 따라서 비트코인은 그냥 상품으로 법적 정의가 될 가능성이 커요. 예를 음. 들어서 원자재, 금, 텅스텐, 구리, 팔라듐 이런 원자재처럼 그냥 음. 비트코인도 하나의 원자재로 그래서 상품 거래소에서 취급받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이거는 어, 누구에게 팔든 자유로운 하나의 증권이 아니니까 그냥 누구한테 팔든 아무나 누구한테 뭐 갖다 팔 수 있는 그런 지위를 얻는 건데 문제는 이것도 자본이득세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현행법상. 음.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도 부동산 팔면은 부동산에 그 양도세를 내는 것과 비슷한 개념인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만약에 우리가 금이나 은이나 텅스텐 팔려듐을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쓰는 원자재면은
이렇게 모든 거래마다 자본이득세를 무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을 정해서 그 금액 기준선 이하의 거래는 그냥 세금이 안 발생하게 하는 게 아주 현실적인 지금 현재 이제 앞으로 바뀔 수 있는 규제 가이드라인인 거죠.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다른 법안을 통해서 나와 있는 게 700달러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로 하고 700달러 이상의 금액만 텍스 이벤트 발생하는 걸로 한다. 이런 법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를 음,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그 받아서 이렇게 네. 승인해 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우려되는 언급 중에 하나가 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를 조금 발행을 금지를 고려를 한다? 약간 이런 언급을 들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CBDC가 있음으로써 오히려 비트코인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왜 그렇죠? CBDC의 뭔가 한계점을 통해서 비트코인의 장점이 더 오히려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있는데, 이런 CBDC 금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CBDC는 금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 이 CBDC는 다른 말로 말하면 서베일런스 토큰이거든요. 네. CBDC를 만약에 이 CBDC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홀세일이 있고 하나는 리테일이 있어요. 홀세일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도매잖아요. 그래서 중앙은행과 시중은행들 간에 이 CBDC를 이용해서 돈 거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사실 일반 국민들한테는 이렇게 접점이 없어요. 근데 리테일 CBDC가 나오면 이거는 달러를 그냥 CBDC로 발행해서 은행을 통해서 일반 대중에게 유통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CBDC는 다 추적 기능이 달려 있는 어떤 그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핸드폰이 다 추적 기능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디에 무섭네요. 있었는지 몇 시에 어디에 있었는지 이런 것들 다 아, 네네. 포렌식 하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저, 그게 돈에도 달려 있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내가 어떤 불법 행위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돈 거래를 네. 함에 있어서 음, 반드시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개될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어디에 돈을 쓰는지 그런 내역들이. 그것들이 현실화된다. CBDC가 나오면. 그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음, 정부라는 그 기관을 물론 뭐 선진국에 사시는 분, 우리나라 같은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이야 정부가 뭐 우리들의 개인 정보를 활용해 가지고 이상한 짓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괜찮은데 세상의 모든 정부가 다 우리나라 정부 같이 이렇게 그래도 민주주의로 이렇게 선출을 돼서 꾸려지는 건 아니거든요. CBDC라는 거는 잘못된 사람들의 손에 들어갔을 때 악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 특히 이제 토탈리테리안 가버먼트, 뭐 독재자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나라들의 만약에 중앙은행에서 CBDC를 발행한다. 그러면은 그 CBDC를 이제부터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들이 다 CBDC를 통해서만 돈 거래를 해야 됩니다. 현금은 다 없애버리겠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아마 큰 엑소더스가 발생하지 않을까. 왜냐면은 이 돈이 많은 부자들일수록 세금 내기 싫어하잖아요. 네. 세까지는 아니지만 절세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쵸, 그쵸. 그렇기 때문에 현금들을 굉장히 좋아하죠. 현금 쓰는 거 좋아하고 조금이라도 이제 세금 아끼기 위해서 이 은행 간 계좌이체라던가 아니면은 뭐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 이렇게 기록이 남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 게 있죠. 근데 이런 게 CBDC를 쓰면은 완전히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모든 돈 거래가 다 중앙은행의 장부에 기록되고 아, 한마디로 숨길 수 그렇군요. 있는 게 없어지는 거죠. 음, 이런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할 거라고 기대하면 안 되고 아,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이걸 도입을 해야 되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자유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네. 자유주의의 나라, 자유의 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CBDC를 강제하는 순간 이제 미국에서는 더 이상 못 사겠다 하고 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글쎄요. 비트코인이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저도 연피디님 말에 동의를 하는데 음, 어, 인류를 위해서 그런 네. 굉장히 큰 혼란과 혼선이 있을 거라서 저도 금지하는 트럼프의 주장에 동의하는 중이거든요. 아, 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대중들이 가장 궁금한 거는 이제 비트코인 가격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발언들이잖아요. 그 중에 네. 좀 두 가지를
뽑아보자면 첫 번째는 채굴업을 지원하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셀프 커스터디 권리를 좀 보호해 주시는 부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동의하시나요? 그럼요. 뭐 일단 셀프 커스터디는 국가가 금지하든 안 하든 그거는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어, 중국에서 인터넷을 금지했지만 너도 나도 다 넷플릭스도 보고 인스타그램도 쓰는 것처럼 비트코인 장부는 국가가 검열할 수 없는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그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내가 개인 지갑에 내 비트코인 보관하겠다는 걸 정부가 막 일일이 다 추적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음,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이 금융위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죠. 그 개인 지갑도 이제 모두 신고 대상으로 집어넣어서 탈세를 막겠다라는 얘기를 했다죠. 금융위 가상자산위원회 회의에서. 네. 그게 물론 그렇게 규제 당국에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는 있는데 한마디로 실효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 어떻게 그거를 다 개인 지갑들을 하나하나 다 국가에서 신고를 받아서 그거를 관리를 하겠냐는 거죠. 개인 음, 지갑마다 개인 지갑 주소라는 거는 이론상 무한대로 발행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은 그거를 국가에서 다 일일이 다 추적해가지고 감시할 방법도 없고 그게 이제 실효성이 없는 법안은 있으니만 못한 거거든요. 그쵸, 근데 그쵸. 미국에서도 이 민주당의 상원의 중진 의원들이 셀프 커스터디를 금지하자 이거를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게 음, 트럼프가 이 얘기를 한 그 배경이거든요. 아, 법적으로 지금 뭐 안 되거나 이런 것도 없는데 이 일부 굉장히 좌경화된 이 의원들이 미국 내에서 셀프 커스터디를 못하게 법적으로 금지하자라는 주장을 하니까 트럼프는 이제 반대해서 나는 그런 거는 말도 안 된다 생각하고 그냥 법적으로 음, 보장해주겠다라는 네.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아, 이제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네. 법적으로 금지한다고 어차피 금지할 수도 없는 건데 트럼프는 이제 음, 말하자면은 아주 커먼 맞아. 센스 음, 상식에 반하는 얘기를 한 거죠. 아, 채굴 관련해서는 저도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이 미국이 만약에 지금 전 세계 해시레이트의 가장 많은 부분을 미국 채굴 기업들이 지금 일으키고 있는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한 것처럼 이제 미국이 남은 비트코인 약 100만여 개, 200만여 개를 모두 채굴할 수 있게 산업적으로 채굴 산업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미국을 비트코인 수도로 만들겠다. 요런 이제 공약들. 그리고 AI 산업과 맞닿아 있거든요. 이제 음, AI 기술의 제일 중요한 게 데이터 센터잖아요. 네, 맞습니다. LLM을 계산하고 개발하고 그다음에 연산하고 이제 계속해서 그 AI 모델이 계속해서 대규모 연산을 할 수 있게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계속해서 24시간 동안 풀가동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때 전기도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인프라 이제 어쨌든 데이터 센터라는 거는 거대한 공장 단지 같은 거니까 땅 필요하고 거기에 짓는 공장 인프라 도설 시설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한데 이 비트코인 채굴이 사실 거기 들어가는 반도체 종류만 다르지 그냥 AI 데이터 센터와 정확히 똑같은 일을 하는 곳이에요. 음, 목적이 AI 데이터 센터는 AI 연산이고 비트코인 채굴은 비트코인 채굴인 것만 다를 뿐이죠. 아하, 그래서 지금 계속 콜라보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비트코인 채굴 기업이 AI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AI 기업에게 이 부지나 인프라 데이터 센터 자체를 대여를 해줘서 거기에서 AI 데이터 연산을 할 수 있게 해준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냉각 장치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필요해요. 반도체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열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쵸. 냉각 시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인프라에 어떤 인프라 자체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인프라 구축 자체를 컨설팅을 해준다거나 이런 어떤 두 산업의 콜라보가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중이가 말이죠. 근데 이제 산업적 국가가 나서서 산업을 지원을 해주면 이제 세제 혜택이 있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정부 지원금 자체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야, 그러네요. 미국이 음, AI 산업의 헤게모니를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이 AI 데이터 센터들이 미국 내에 지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비트코인 채굴 기업들이 이것과 맞닿아 있는 접점이 굉장히 많네. 그러면은 비트코인 채굴 기업은 이제부터 법인세 면제, 뭐 자본이득세 면제, 비트코인 팔 때마다 이제 비트코인 채굴 기업은 결국 비트코인의 매출이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팔면 자본이득세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네. 자본이득세 면제, 뭐 이런 세제 혜택들을 주면
미국 내에서 채굴 기업들이 많이 또 생겨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이 진짜로 해시레이트가 지금보다도 더 프로포션이 커지는 거고. 엄청 늘어날 것 같아요. 그렇죠. 음, 그러면은 당연히 비트코인 가격이 플러스예요. 해시레이트가 늘어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해시레이트가 뭐 중국이나 러시아나 카자흐스탄이나 이런 좀 믿기 좀 깨름직한 나라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미국에서 이제 좀 양성화된 방법으로 나오는 게 굉장히 좋잖아요. 음, 그리고 미국에서 미국 상장사 채굴 기업 중에 제일 큰 곳이라고 할 수 있는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 같은 거가 제일 지금 그 혁신을 이룩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친환경 전기를 통해서만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쪽으로 사업 오, 모델을 드라이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그냥 아무 데서나 전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는 아예 전기 만드는 것 자체를 친환경 전기를 만드는 것 자체에 그 시설을 구축한 다음에 거기에다 비트코인 음, 채굴을 들여보내는 식의 사업을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ESG가 얼마나 핫한 주제입니까, 지금. 그 맞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그런 ESG 어떤 프로토콜을 따르는 기업들에만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 말고도 다른 채굴 기업들도 그럼 우리도 친환경 이렇게 해가지고 뭐 되게 좋은 케이스가 그 미국에 있는 많은 석유 시추 오일 뭐냐 셰일 오일 시추장에 가면은 이제 버려지는 메탄가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메탄가스를 가둬서 그 메탄가스에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들고 그걸로 채굴을 하는 게 이제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가 지금 되게 밀고 있는 기술이에요. 음, 그러면은 이 석유 시추 산업과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채굴이 또. 오, AI와 같이 가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네네. 트럼프가 석유와 굉장히 친화적인 인물인 거 아시죠? 네, 맞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워드 러트닝이라는 사람도 미국에 있는 석유들을 캐내가지고 그걸 해외로 팔아서 부채를 갚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인데 그래서 미국 내에서 셰일 오일 시추, 셰일 오일, 셰일 가스 시추가 앞으로 더 번성할 거로 예상이 돼요. 그럼 거기에서 나오는 이 천연가스, 특히 메탄 같은 게 CO2보다 훨씬 30배나 더 많은 이 그린하우스 가스를 발생시키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그 메탄가스 가둬서 채굴하는 채굴 기업들도 많이 앞으로 더 나올 수 있고, 음, 그래서 미국의 어떤 번영과 비트코인 채굴 산업의 성장이 같이 갈 수 있는 게 많이 예상이 된다는 거죠. 네. 아, 정말 앞으로의 장밋빛 미래가 너무 기대됩니다.